네, 2022년 6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액티브하고 에너제틱하다고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면서 거의 외부인들하고 식사를 한 사실이 없죠. 그냥 오전에 대수비, 그것도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나 조금 하고 외부 인사도 잘 안 만났고 밖으로 공식 행사 외에는 거의 안 돌아다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외부 인사 계속 만나면서 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뭐 없고, 이제 비서들이 만들어주는, 주로 이제 386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걸 주로 읽는 식으로 갔죠. 생각과 이념과 관계없이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답답했었습니다. 청와대 본관도 아니고 관저에 주로 계시면서 자신있게 행동하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마다 출근길 기자회견도 하면서 뭐 좌충우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액티브하고 본인도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 가동시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의 좌동훈, 우상민 성공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민주당 철험회가 주도해서 만든 검수완박법을 잡아야 되고, 지금 필요 이상으로 과대해진 경찰도 잡아야 한다,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법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에서 뭐 행사소송법 이런 거 막 개정했고,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렸죠. 그리고 이런 개정으로 인해서 조만간 검찰은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이 줄여서 6대 범죄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대 범죄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거마저도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못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중수청하고 공수처, 거기도 일종의 검사기구인데 거긴 또 수사는 할 수 있게 해요. 거기 참 뭐가 뭔지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이러한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지금 6월 말인데 7월, 8월, 9월 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월 10일 날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 6월 27일 법무부와 검찰이 이 검찰청법 개정한 거, 형사소송법 개정한 거, 이러한 개정법에 대해서 헌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인은 누구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대검의 김선아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검사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기관들,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각자 권한이 있죠. 근데 어떤 거는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법무부 건지 국방부 건지. 예를 들면 국방부 안에서도 법적인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법무부가 할 건지 국방부가 할 건지 다퉈봐야 되죠. 군에도 법무조직이 있으니까. 이렇게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심판해서 이거는 국방부 거다, 법무부 거다 결정해 주는 거는 헌재가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됐는데 그게 발효가 되죠. 이 발효를 앞둔 9월 10일 시행되는데 이 법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받아들여지면 이제 가처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본소송을 내죠. 이 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또는 판결이 위헌이 아니다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이 법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무부는 이 두 가지 안을 하기 위해서 헌법쟁점연구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검수완박법, 검찰청법
개정한 거, 형사소송법 개정한 거가 위헌 소지가 없느냐라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 권수안박법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것저것 국회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했던 취재가 아니라 본안으로 참여했던 기자입니다. 국방 문제라든지 원자력 문제, 항공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열리는 공천회에 제가 직접 발제를 하거나 토론회로 참 많이 참가해봤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수많은 공청회를 엽니다. 여러 사람이 반대 의견, 찬성 의견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로 가는데 이번에 검수완박법 할 때는 그게 없었죠. 합리적 토론 기회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게 없었다는 게 검수완박법 추진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보는데 이 타스크포스도 이게 문제다. 그리고 법사위를 구성할 그 중에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을 탈당시켜서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 위장 탈당 이런 것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작은 거 그다음에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필리버스터 막았다 뭐 등등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아까 그 법률을 만들 때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막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가니까 그게 아니라 막 함정의 토론이 되도록 공청회를 수없이 여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한 거는 큰 맹점으로 보는데 등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도 내고 심판도 내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총대를 맨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네요. 사법 시스템은 국민 보호하는 도구다. 그러한 도구가 잘못된 동기와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이 덜 보호받게 된다. 사실 사법은 국민을 보호하게 만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을 탄압한다고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법부의 칼날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당하는 건데 국민이 당한다고 외쳐서 사실은 사법 스트레스는 다 받죠. 그래서 국민 공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법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은 민초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많이 속고 있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근간인데 이걸 이렇게 마구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국회가 입법 자율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동훈 씨를 윤석열 대통령의 좌동훈으로 봅니다.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가 경찰청을 감독할 수 있도록 경찰국 가칭이죠.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행안부 이제 다른 외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상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상하게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는데 그게 없었다. 왜 없었느냐? 대통령실이 직접 통제했기 때문이다. 요거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부가 통제하는 행안부가 통제하는 게 맞죠. 근데 경찰이 국내 사법 체계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둬서 직접 통제를 해버렸죠. 과거 민정은 사직동팀, 그 다음에 뭐 특수수사대 여러 가지 이름 바꿨지만 직접 자기들이 경찰의 일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경호실이 우리 군의 일부 수방사 소식의 몇 개 부대는 직접 수방사도 직접 지휘하죠. 그런 식으로 직접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 그런 거랑 가지면 안 돼요. 군 통수권자의 권한만 있는데 직접 이렇게 경찰을 지휘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건데 이게 어느 틈인가 커져갖고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은 전체를 이끄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직접 지휘하게 되고 뭐 법무비서관 와가지고 치안비서관 와서 직접 또 하게 되고 또 국정원에서 온 사람이 통해서 직접 국정원을 통제하게 되고 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민정이 하다 보니까 민정이 굉장히 파워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는 손을 못 대는데 이거가 문제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실의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원비상관도 없앴다. 네. 대통령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없앴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법이 추진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수사권을 굉장히 많이 넘겨받게 되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걔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경찰의 꿈이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럼 이건 누가 통제하느냐? 대통령실 민정이 하는데 민정 없앴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관련법에 따르면 행안부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한 조직과 직제가 없었던 걸 이번에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손 놓고 있는 거는 직무유기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 공화정에서는 계속 체크 앤 밸런스, 디바이드 앤 룰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군주가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더라도 실수를 안 하도록 서로 견제를 시켜야 돼요. 과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43살이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의욕적이었죠. 그래갖고 쿠바가 공산화됐는데 카스트로에 의해서 다시 그걸 뒤집겠다라고 해서 쿠바 사람들을,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한 여단급 만들죠. 그들을 쿠바로 보내서 게릴라 작전을 해라 그랬는데 그 작전이 누설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륙하자마자 거의 몰살됩니다. 그들이 상륙했던 그 쿠바의 지역이 돼지만입니다. 피그만 사태입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을 당했냐 하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이 바로 검토를 하는데 뭔가 하면 이 정부가 누설됐는데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하는데 정보 좀 세도 문제없어. 그리고 카스트로는 별거 아니야. 우리 미국이 하는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원맨이 얘기하니까 세컨, 서드맨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샜습니다. 하는 반대 의견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판단 미스를 했구나 해서 이 정보학을 하다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그룹띵크란 말을 합니다. 집단사고.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말을, 상부주의자 말을 무조건 예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룹싱크에 빠졌구나. 그룹싱크에 빠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를 할 때는 그룹싱크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 될 거야. 반대 경우도 봐야 되는데 안 봅니다. 될 거야. 우리가 바란 대로 될 거야. wishful thinking. 소망적 사고죠. 내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정보학에서 wishful thinking하고 group think가 아주 유명해졌는데 피그만 사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부 장관 시키고 또 누구를 시키면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악마의 대변인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정책이 담고 있을 허점을 찾아갖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 토론을 붙여갖고 합리적인 걸 만드는 거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는 막연히 기대하는 거, 이게 wishful thinking, 경찰 잘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룹싱크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는 피그만 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의하면은 각부 장관이 하부청을, 외청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행안부는 그런 조직도 그 다음에 뭐 규칙도 안 만들었으니 그걸 만들겠다. 시행령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경찰이 상당히 힘을 발휘했던 건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장관이 하겠다. 이거 맞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도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힘이 없었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외풍맞이였고 대통령실을 직접 통제했었죠. 법무비서관 통해서. 또 군부도 국방부가 있었지만 직접 통제했었죠. 근데 문민정부, YS 이후 국방부 장관 힘이 올라가면서 국방부가 통제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좀 오게 됐는데 나머지 부서는 그랬는데 경찰청만은 독특하게 대통령이 계속 통제하는,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 호가호위하는 민정, 조국이 같은 사람이 있던 그 민정실에서 직접 통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겠다. 즉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의 오른팔 우상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가겠다고 하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반발했죠. 지금 김창룡 청장은 어쨌든 민주당이 경찰한테 많은 기회를 준 거를 경찰은 좋아하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이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을 계속 얘기했고, 이상민 씨는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통제는 필요하다. 청와대가 안 하니까 행안부가 하겠다. 그렇게 서로 패러렐, 평행선에 있는 대화를 했고, 이게 발표된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창룡 청장은 이상민 장관이 발표하기 1시간 반쯤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이죠. 네. 이거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막 추진하고 할 때 사의 표시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 조직을 아끼고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건 같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사의 표시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는 바로 수리됐지만 지금 정부는 해경청장도 간부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는데 뭐 감사원 감사든지 다 해보고 사표 수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김창룡 청장 건도 당장 수리하지 않고 다 조사해본다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들은 일단 김창룡 청장의 뒤를 따르고 있죠. 전국 현장경찰관 일동이라고 하는 경찰 일부가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처진하라라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경찰관들은 경찰 독립선언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운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도전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왜냐? 문재인 정권이 너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망쳐놨거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국정원과 우리 군부에 대한 뭐랄까 잘못된 걸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박지원 씨가 서훈 씨 등등이 있으면서 국정원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국정원법 개정안 다 통과됐고 아까 검수법처럼 통과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이 이제 뭐 가처분을 낼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국정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1급 이상 모든 사람 스탠바이 사표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들어가는 모양인데 전 국정원장은 지금 미국으로 떠났죠. 관광 비자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니까 바로 이제 미국 연수를 추진해서 출국했습니다.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날 때 국정원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박지원 씨가 있었던 국정원은 각기 다른 4개의 북한 통지문을 들고 와서 흔들어댔고 또 탈북선언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낼 때 국정원 그 다음에 기무사 등등이 안 들었던 합신조는 뭘 했습니까? 문제가 많죠. 사실은 해경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그 사람을 자진월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다 알았잖아요. 우리 국민 보호가 우선이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해경왕을 내세워서 민정수석실에 해경왕이라고 불리는 행정관을 통해서 압박을 넣을 때 저항을 했어야죠. 해경 안 했습니다. 그때 안 한 사람이 지금 해경청장은 아니지만 해경은 책임져야 돼요. 그때 덤볐어야죠. 왜 저렇게 자리에 연연합니까? 경찰청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자, 사드 배치하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드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시위 벌일 때 적극적으로 막았나요? 경찰이 제대로 법 집행을 했나요? 봐야 됩니다. 우리 군이 훈련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할 때 우리 3군 총장 합참의장 제대로 저항했나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나갔지만 군부의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때 실무자들이 지금 리더니까 또 그 밑에 실무자들 또 엉성합니다. 저는 과거 젊은 시절에
하나회 출신 장성들과도 같이 어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각하한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악마의 대변인처럼 대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이 알았어 하고 받아준대요.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데 지금 군부는 충성 때문인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야, 기자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 막 싸웁니다. 요즘 기자들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지만 순둥이 월급쟁이 군인. 국정원도 옛날에 막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적습니다. 이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는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해야 된다. 다음에 좌규현, 우종섭이 뛰어야 된다. 지금 권력기관 구조조정 그래갖고 문재인 정권이 워낙 뭐 북한한테 우리를 넘겨주려고 그랬는지 너무 우리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잘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법은 다 통과돼서 법은 손은 못 대니까 기존 체제 내에서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손을 대야 됩니다. 저는 좌동훈, 우상민, 또 앞으로 좌규현, 우종섭을 내세워서 권력기관을 일단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윤 대통령의 노선은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 문제는 발생되겠지만 선우는 그렇다고 봅니다. 좌동훈, 우상민 잘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